정의도 이거 꺼내주시고. 네. 학교에서 지금 다시 진도 어떻게 나왔어요? 타원, 성까지 안 들어갔고. 진도 학교에서. 이미 다 나갔고. 다 나갔고. 개념 설명은 다 해주셨고, 거기에서 이제 교과서 문제들을 풀어주고 계신다. 네. 자. 그러면은 딱 벡터 연산까지로 시험 범위 확정 맞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위치 벡터라고 하든지 뭐 내분점, 외분점 이런 거 시험 범위 안 들어가는 거지? 들어본 거 없음. 오케이, 좋아. 들어본 거 없으면 맞는 거야, 그지? 내분 몇 번 알아요? 들어본 적 있지만 학교에서 들은 건 아님, 그치? 그러니까 시험 범위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거야. 맞지?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76번을 마지막으로 풀어줬고요, 그죠? 맞지? 자, 그 뒤에 이어서 보기를 자 26쪽 85번을 좀 볼게요. 자, x 플러스 2y는 5 위의 점 a, b에서 포물선 y제곱은 12x의 근 접선이 서로 수직 접선 서로 수직.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이 a, b가 이 위의 점이라고 하는 건 일단 뭘 할 수 있어? 대입할 수가 있지. 자, 그래서 a 플러스 2b는 5. 사실 처음 해준 직선의 역할은 여기서 끝납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이 직선이랑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접선이 서로 수직.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뭘 보고 싶은 거야? 기울기를 보고 싶은 거지. 자, 그러니까 외부점에서 접선을 구하는데 일반적으로 접선이 목적일 때도 기울기 공식이 유리하다라고 하지만 점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의 점 공식을 쓰는 게 유리하다라고 했고요. 자, 이번에는 기울기가 목적이다 보니까 당연히 다시 기울기 공식으로 들어가는 게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럼 기울기 공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P값이 얼마인지까지 좀 파악을 해두자. P값이 얼마지?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공식에 의해서 기울기 공식으로 들어가자면 Y는 자, 기울기를 모르니까 그대로 M으로 써두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플러스 뭐분의 뭐라고 써야 돼? n분의 p. 자, 그러니까 n분의 몇이야? 3. 그치. 자, 그게 이 녀석 위의 외부의 점. 그러니까 포물선 입장에서는 얘가 외부의 점이거지. 이 직선이 위의 점인 게. 맞지? 그걸 지난다니까 여기다가도 a와 b를 대입. 이렇게 되나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양변에 m 곱해서 bm은 am 제곱 플러스 3. 여기서 am 제곱 마이너스 bm 플러스 3은 0이라고 했을 때 두 근의 곱자리를 봐서 두 근의 곱이 얼마면 수직이 되는 거야? 그치, 마일이면 수직이 되는 거지. 여기서 두 근이 두 기울기가 될 거니까. 그럼 근과계수로 두 근의 곱자리면은 a분의 3이고 얘가 마이너스 1 요렇게 들어가면 되죠. 맞니? 자, 그래서 a가 얼마가 돼? 그렇지. 자, 그러면은 요 접근은 이 풀이 과정을 다 쓰는 건 포물선이든 타원이든 쌍꺼풀이든 다 마찬가지 접근이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각각의 접선 공식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이 시기에 보여주는 게 포물선에서 좀 특화를 시켜주는 거거든. 특화? 응? am분의 3이 어디서 근거계수. 두분의 5. 알파 베타는? 저 위식에서 그걸 썼을 때요? 여기서 두분의 5. 자, 그럼 여기서 이게 포물선 한 점으로는 좀 더 공식화가 됐는데 뭐냐면 x는 마3 위의 점이면 상관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a가 마3이다 라고 하는 건.
그럼 이 x는 마삼은 어디서 나온 걸까? p가 3일 때 이 포물선에 누가? 준선이 x는 마삼이지. 네. 이해돼요? 그래서 포물선에서의 접선 같은 경우에는 준선 위의 점이면 어느 점에서 접선을 그어도 접선끼리 수직이 되게 돼 있다. 이해되시나요? 누구만 좀 특화시킬 수 있냐? 포물선만 좀 특화시킬 수 있다. 타원이랑 성선은 안 되는 내용이고 포물선만 이게 됩니다. 오케이? 준선 위에서 접선을 그렇지. 준선 위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 접선끼리는 수직이 되게 돼 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져 있어도 자, 포물선이 요렇게 그려져 있어도 여기 준선에서 접선을 아무 점이나 만들어주고 그어주면은 수직이 되게 돼 있다. 요런 얘기고요. 그게 요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선이 이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맞지? 준선 위의 점이면 어느 점에서 접선 두 개를 그어도 여기가 수직이 되게 되어 있다. 요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준선 위의 점이고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그어도 마찬가지 요렇게 되면 수직. 요런 식으로 준선 위의 점이면 어디든지 수직이다. 이해되니? 자, 이게 사실은 요 모양으로 물어보는 게 수상에서 있었거든요. 수상에서 요 점 P의 자취 방정식을 구하세요 같은 게 있었어. 그거 안 보였잖아요. 자, 그때는 판별식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거였지. 오케이. 그때는 판별식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내용이었고, 자, 사실 그때 이걸 알면 훨씬 빠르게 풀 수 있는 것이었다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중딩 때요? 아니, 1학년 때. 고1 때? 수상해서. 자, 아무튼. 자, 여기서 이 과정을 굳이 다시 보여주는 거는, 타원이나 쌍수선은 이걸 똑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이야. 오케이? 요렇게 가서 마지막에 근거하기 위해서 두 분의 곱이 마이너스 1로 들어가줘야 돼. 오케이? 그런데 포물선은 만약에 지금 무학도 시험에서 이제 포물선 문제로 나왔잖아. 포물선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준선 먼저 뽑아가지고 여기 A 값이 마삼이라는 걸 먼저 알아낸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는 게 더 빠르고 편한 풀이가 된다. 오케이? 이 과정 생략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포물선만 가능한 일이야. 차원이나 쌍수선은 그냥 이 과정 해줘야 되고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열 문제는 똑같은 열문이야? 너희들이 그대로 푸는데 크게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간 거고요. 자, 27쪽에 8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작년에 여기서 그 마찬가지 유형의 무학 기출이 없어가지고 그냥 교과서 문제를 보기로 했고요. 지금 이 문제를 풀이하는 사고는 여러분들이 2학기 때 수투에서도 많이 보게 될 내용입니다. 자, 요렇게 타원 x제곱 플러스 4y제곱은 4라고 주었는데 이후에 풀이를 위해서는 4분의 x제곱 플러스 1분의 y제곱은 1로 보는 게 좋겠고요.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좌표 확인을 하자라고 하면 여기가 2, 여기가 1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 자, 해서 사각형 O, A 이 중에 어딘가 P, B 해서 요 사각형 넓이에 대해서 지금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접근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이 사각형을 요렇게 반으로 가르면 요렇게 A와 B를 통해서 요렇게 갈라주게 되면은 이쪽 넓이는 고정이 돼 있지. 네. 얼마냐? 2 곱하기 1이니까 1. 2 곱하기 2분의 1이죠. 네. 맞지? 자, 그리고 나서 어디 넓이가 요 넓이가 넓어질수록 넓이는 최대가 될 거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도 P점이 움직일 때 변 하나가 고정돼 있지. 어디가 고정돼 있지? 그치? AB가 고정이 돼 있지. 자, 그럼 AB를 밑변으로 생각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요 높이가 최대일 때 넓이는 최대가 될 거야. 그죠? 네. 맞지? 그럼 언제 높이가 최대가 될 거냐라고 하게 되면은
요 AB에 평행한 접선이 들어가주면 요 접점에서 요렇게 나온 높이가 가장 높다. 그 외에 나머지 점들은 분명히 요만큼 유속자 떨어져 있으니까 그만큼 짧아져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시나요? 자, 요 삼각형이나 사각형의 넓이 요로직 접선을 이용해서 넓이 최대를 찾는 내용이 수투에도 자주 나옵니다. 2학기 때. 오케이. 자, 어쨌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 AB의 기울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 접선으로 들어가서 오케이. 그럼 이 접점을 꼭 알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 왜? 얘네들은 평행이니까 평행선의 사이의 거리는 어디서 재도 똑같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접선을 구할 필요는, 아니, 접점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접선만 나오면 그 두 직선 사이의 거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AB 사이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냐? 맞니?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은 기울기 공식으로 들어가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의 뿔마 루트, 원래 접선 공식이 이렇게 생길 건데, 그러면은 이 접선이 사실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쪽에서 이렇게 접선이 나올 거잖아. 그럼 얘는 우리가 필요한 내용이 아닌 거지.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마이너스로 나오는 y절편 말고 플러스로 나오는 y절편이 필요한 거니까 뿔마 중에 플러스 쪽으로 점수 계산을 하자. 이게 되나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선생님이 알려준 통합 공식으로 치면, 자, 여기가 A, 여기가 B, 맞니? 그래서 A 곱하기 M제곱해서 1 더하기 B 1. 이러니?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좀 직선의 방정식,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쓰기 좋도록 좀 정리를 해보자 하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 루트 2는 0.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 조속감 줄까? 네. 두 문제 이제 바로 KO가 됐네. 쌤 오늘 하루 종일 상황했었단 말이에요. 10시부터 지금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밥 먹는 거 제외. 그러니까 지금 살이 미치겠어요. 나도 비슷해. 시험 공부하는 기간에 토요일은 뭐 그런 거죠. 선생님도 마찬가지. 내일도 그럴 거야. 나 내일도 그렇게 한다. 너도 내일도 그렇게 하니? 파이팅! 내일도 똑같이. 자, 하루 종일 학원에. 정윤이도 내일 그렇게 하니? 정윤이 내일 그렇게 안 하니? 내일은 따까먹하니? 네, 알았어. 나는 뭐 맨날 수업만 해. 따까먹 안 해. 자, 아무튼 다른 날에 있는 수업도 다 수학 수업입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을 이제 마저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요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고 할 거야. 요 사이의 거리. 그러면은 이 A, B 두 점 중에 하나 그냥 편한 점 아무거나 내가 볼 때는 0,1이 더 편할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래서 거리 공식을 써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그 거리 공식을 높이 h라고 표현을 하고 루트 1 더하기 4에서 5분의 절대값 0,1 대입해주면은 2 마이너스 1루트 a 이렇게 나오겠지? 별로 예쁘진 않네. 그게 되나요? 자, 그럼 얘를 루트 풀 때 부호 뒤집어서 나와야 되지? 맞아. 자, 그래서 루트 5분의 2로 묶고 루트 2 마이너스 1. 자, 얘가 높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요 밑변의 길이, 자, 요 녀석 AB의 길이가 루트 5지 또. 맞아? 그러면은 삼각형 ABP의 최대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루트 5 곱하기 높이 루트 5분의 2 루트 2마 1 요렇게 들어가게 주게 되면은 약분이 아주 많이 되고요. 그죠? 그래서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게 된다. 자, 그럼 원래 구해놨던 1이라고 하는 삼각형 OAB의 넓이와 여기 루트 2 마이너스 넓이를 더해서 루트 2가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영상 입력되고 있니? 어디서부터 묻힌 것 같은데? 자, 높이 여기까지 됐어요? 아니. 직선 여긴 됐어요? 접선 공식,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을 가지고 만든 접선 공식. 기울기가 마이너스. AB의 기울기로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네, 그럼 저
접선 공식, 직선의 방식, 정각 직선의 거리 쓸 수 있도록 정리. 접선의 공식. 양변에 2 곱하고 전부 나머지 좌변으로 넘어간 거야. 네,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저거 왜 저기 붙지? mp? a 곱하기 m제곱 해서 1 더하기 b. 아, 이거 오케이, 네, 됐어요. 네. 양변에 2 곱하고 좌변으로 넘김. 네. 오케이. 그걸 갖다가 어떻게 여기 있는 0,1하고 거리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높이를 만들겠다. 네. 오케이. 그래서 0,1하고 거리. 1. 아, 오케이. 그래서 그거? 아, 예, 됐어요. 자, 2마 루트 있는 음수니까 부호 뒤집어서. 네. 오케이. 이게 높이. 네. 그래서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의 밑변. 아, 네. 오케이. 그래서 요게 ABP의 최대. 네. 오케이. 그거를 갖다가 여기 있는 1이랑 더해서 전체 사각형 넓이 최대가. 근데 왜 또? 문제가 원하는 건 이삼각형 넓이 최대가 아니라 사각형 넓이 최대잖아. 아, 오케이, 됐어. 문제가 원하는 건 얘 더하기 얘의 최대. 아. 됐나요? 오케이. 넘어올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29쪽에 96번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자, 접선 위의 점으로 시작해서 넓이 최대 최소인데 똑같은 넓이 최대 최소라고 하더라도 88번하고는 접근을 좀 다르게 합니다. 자, 16분의 x제곱 더하기 9분의 y제곱은 1.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위에 1사분면 위의 점 P에서 x축, y축의 만나는 점 AB, OAB 넓이 최소. 자, 타원 모양이 다 필요한 건 아니고요. 1사분면 쪽만 잘 있으면 됩니다. 그냥 예쁘게 타원이라고 봐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요 자리가 4, 요 자리가 4, 몇 가지 크기 무리 없지? 자, 1사분면 위의 점 P에서 접선을 그려서 자,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고 자, OAB 요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치로. 자, 그렇다면은 얘는 시작을 어디서 하냐? 여기 위의 점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얘를 x1, y1이라고 좀 잡아주시고 그렇다면 이 x1, y1은 무엇을 만족할 거냐? 16분의 x1제곱 플러스 9분의 y1제곱은 1을 만족할 거야. 위의 점이니까요. 이렇게 되니? 자, 그때 문제가 말하는 요 접선은 어떻게 생겼냐? 16분의 x1x 플러스 9분의 y1 y는 1. 자, 요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나요? 그럼 그때 여기 A점의 좌표가 어떻게 될 거냐? x1분의 16, 0이 될 거고요. 여기까지 문제 없나요? 맞아, 공식 써서 줄게. 여기다 그냥 0만 대입하면 나오잖아. y에다 0 대입하면. 자, x에다 0을 대입해서 여기 y절편을 찾자라고 하게 되면은 0, y1분의 9. 자, 이렇게 될 거야. 왜 되니? 여기 x에 0 대입하면 돼. 여기 x에 0 대입하면 여기서 y는 y1분의 9.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삼각형 OAB의 넓이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2분의 1의 밑변 x1분의 16 높이 y1분의 9 정리하자면 x1, y1분의 8, 9, 72. 자,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니? 자, 얘를 갖다가 줄여서 S로 쓰기로 하고요. 결국에는 이 모양 보고 최대 최소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로 보이냐?
뭐가 필요하겠냐? 그치, 산술기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익숙하지 않은 모양으로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식을 써볼게요. 자, 16분의 x1제곱 플러스 9분의 y1제곱에 산술기하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2에다가 4, 3, 12분의 x1, y1. 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니? 그런데 이 모양은 요 x1, y1 자리에 s분의 72가 들어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되니? 그리고 이 s는 양수일 거기 때문에 양변에 곱해지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좌변은 얼마야 이게? 1, 그렇지. 그러니까 양변에 s 곱하면 좌변은 그냥 s밖에 없는 거야. 그럼 우변에 2 곱하기 12분의 1에 72를 계산한 게 넓이 s의 최속값 요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계산하면 얼마냐? 12?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삼각형 OAB 넓이 최소값은 12다. 그러니까 구조 보고 여기서 산술기하로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최대 최소를 물어보지만 문제 조건에 따라서 접근이 많이 다르지, 그지? 맞지? 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100번을 볼게요. 자, 개념 플러스 유형하면서 한번 설명하기는 했었는데 교과서에서 다시 또 시키고 있으니까 한 번 더 합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잘 기억이 안 나겠지? 100번? 아, 이거 학교에서 쌤이 증명 안 해줬어요. 아, 증명 안 해줬다고? 네. 정리대만도 안 해줬어요? 증명할 필요가 없다 했어. 증명할 필요 없다고 그랬다고? 교과서에 있는데? 이거요? 이거 평행사변형이라고 아, 그거 얘기가 지오지브라로 다 얘기해줘. 저희 길이 갔던 거? 그것만 고르면 되나요? 근데 평행사변형 중에도 하필이면 마름모가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는 게 실제로 다른 응용 문제에서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평행사변형에서 끝나지 않는다. 마름모가 된다. 라고 하는 거. 자, 얘가 y제곱은 4x p값을 갖다가 1로 만들어 놨는데 p값이 1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포물선이 다 먹히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는 위의 점 x1, y1에서 요렇게 접선을 그으면 자, 여기 만난 점 문제에서 q라고 했고 여기가 p, 여기가 q. 자, 그러면은 여기 초점 f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준선 x는 마이너스 1. 자,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h. 자, 여기를 h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요렇게 마저 연결을 해주면 이게 정확하게 마름모가 된다. 평행사변형 중에서 하필이면 마름모가 된다.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로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자, 이 길이는 너무나도 뻔하게 얼마예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물론 PF랑 길이가 같은데 여기서 좌표로 길이를 표현을 하자라고 하면 A x1 마이너스 x1 플러스 1. 그치? 자, P 자리를 갖다가 그냥 P로 표현을 해놓는다면 x1 플러스 P가 될 거고요. 여기 P 자리를 1로 만들었으니까 x1 플러스 1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되시나요? 오케이. 그럼 얘가 평행사변형이 되는 순간 마름모까지 맡아놓은 셈이에요. 왜?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이웃한 두 변의 길이 같다가 이미 나와버렸거든. 이해돼요? 그럼 평행사변형이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뭐가 돼? 그치, 마름모가 되는 거지. 자, 그때 여기서 pH하고 QF가 평행이라고 하는 건 더 길게 설명할 필요도 또 없어요. 맞지?
자, P에서 여기 직선 X는 마일에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기본적으로 X축에 평행할 거다. 그러면은 FQ는 X축 위에 있는 성분이니까 서로 평행하겠지. 문제 없지?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거냐면 얘네들이 길이까지 같으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평행사변이 될 조건 중에 마지막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오케이? 아마 5번 이런 거 한번 배울 거야. 그러니까 1번이 정의,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2번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3번이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이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 요 순서로 배울 거고 마지막 조건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다. 이렇게 배울 거야. 아마도 지금도 교육과정이 그대로 있다면.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얘네 길이까지 같으면 평행사변이 된다. 이 길이로 갈 거야. 그러기 위해서 뭘 찾을 거냐면 요 Q점의 좌표를 찾을 거야. 오케이. 지금 여기가 1이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x1이 되면 딱 끝나는 거거든. 이해되니? 자, 그래서 위의점 접선 공식으로다가 얘기를 해보자면, 자, 접선은 y1, y는 2의 x 플러스 x1이지. 여기서 x절편을 찾으려고 y에다가 0을 대입하겠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기 계산해서 x는 마이너스 x1이라고 나오니까 q점 좌표는 마이너스 x1, 0 요렇게 되고, 따라서 누구 qf의 길이가 x1 플러스 1이라고 얘가 똑같이 돼.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한 쌍의 대변이 표현하고 그 길이가 같기 때문에 사각형 PHQF는 평행사변형이 되거든요. 오케이. 그럼 얘가 평행사변이 되는 순간 바로 마름모가 되는 것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얘가 마름모가 된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자, 또 추가적인 성질을 갖다가 뭔가 좀 얘기를 나 어떻게 사용을 먹어보면 지금 교과서에서 추가적으로 꼭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은 아닌데, 자, 여기서 요렇게 접선이 들어가면 여기 수직 맞지? 이거는 아까 설명한 내용이지. 첫 번째 문제에서. 자, 그럼 그때 여기 접점 F 연결을 하면 이게 일직선이 돼.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요렇게 수선의 발 내리고 요렇게 연결하면 얘도 마름모잖아. 맞아? 오케이. 그러면은 이 큰 마름모하고 요 작은 마름모하고 이게 또 요렇게 각이 같은 내용들이 나오게 되거든. 아, 그걸 어떻게 증명했었더라? 요가 셋하면 순서가 요 각이 셋하면 여기 일직선을 아직 모르는 상태지. 요각 세타로 먼저 들어가고 여기가 90도 마이너스 세타 들어가고 다시 여기가 90도 마이너스 세타 들어갔을 때 잠깐만 세타 그치 90도 마이너스 세타 막꼭지 각이라서 90도 마이너스 세타 그러면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력에서 여기가 90도 마이너스 세타 그럼 여기 세타 여기 90도 마이너스 세타 여기 직각이니까 일직선. 오케이. 자, 그렇게 되는 내용도 사실은 추가적으로 있다. 그러니까 요게 일직선이 된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확인하는데 마름모를 이용하면 편하다. 그런 내용도 들어가고. 그러니까는 또 어떻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먼저 생기고, 오케이. 그 각각의 교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그 접선이 중선 위의 한 점에서 수직으로 만나게 돼 있다. 이해되시나요?
또 몇 개 더 있어. 몇 개 더 있는데 뭐 거기까지 꼭 다 알 필요는 없으니까. 자, 그리고 옆에 문제 번호는 아닌데 포물선 창의의 융합이라고 나와 있으면서 나와 있는 성질도 좀 같이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제 여기 선생님 옮겨놓은데 증명 과정을 갖다가 열심히 다 해놨는데, 그러니까 의미는 뭐냐면 입사각, 반사각. 자, 그러니까 한 점에서 요렇게 접선을 그어서 X축에 평행한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이 이 포물선 모양의 거울에 튕겼을 때 어디를 통과하게 되어 있냐? 초점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 오케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증명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요렇게 X축의 평행 직선 만들어 놓고 여기서 초점이랑 연결해 놓고 그 다음에 이 각이랑 같다라고 증명하는 걸로 이제 요렇게 되는 걸 갖다가 순서를 거꾸로 돌려서 증명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렇게 들어온 빛이 이 초점을 통과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줄넘까지. 끝까지 요렇게 가가지고 이 거울에 빛이 다시 튕기면 다시 돌아 나갈 때 역시나 X축에 평행하게 빛이 나가게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선생님 저 지금 대기하고 놀카하고 동시에 잠들어 있어요. 자, X축의 평행 빛이 그 점 있는 데서 이 포물선 모양의 거울에 튕기게 되면 어떻게 되게 돼 있냐? 이 접선 기준으로 입사각, 반사각. 그러니까 빛이 튕기면 원래 입사각, 반사각 똑같게 튕긴다는 알고 있잖아, 그치? 맞지? 그리고 이게 곡면의 경우는 거기서 접하는 접선 기준으로 그 입사각, 반사각을 체크를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 곡면 거울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꼭 포물선 모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포물선의 경우는 그렇게 튕기게 되면은 꼭 뭘 지나게 돼 있다고? 초점을 지나게 돼 있다고. X축 평행하게 들어오면. 이해되니? 그러면은 다시 돌아서 나갈 때도 요렇게 나가게 돼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무엇의 개념적 근거가 되기도 하냐면 천체 망원경의 개념적 근거가 되기도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는 빛을 갖다가 요렇게 초점에다가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렌즈를 넣어가지고 이 뒤로 해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지. 오케이? 자, 아무튼 포물선 실생활 활용 중에 천체 망원경 얘도 간간히 나오기도 하고 여기서 쓰는 원리입니다. 오케이? 이게 마땅한 문제를 찾아보려고 내가 되게 애썼는데 마땅한 문제가 없어서 문제는 못 집어넣었고요. 그냥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갖다가 여기다 넣어놨고, 학교에서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든 변형을 해서 문제로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오케이? 요거 하나 집어넣어 봤습니다. 대신에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만들 때에는 내용만 알면 쉽게 풀리고 모르면 그냥 못 풀리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낼 거예요. 오케이? 네, 뒤에 스탠딩으로 갔으면 똑바로 서서 들어라. 다리가 아파요. 아까 전에 이렇게 서서. 주저앉을 거면 스탠딩에 가야 되는 게 무슨 소용이야. 다리가 아파요. 자, 증명 시리즈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있다가 아까 전에 벽에 머리 박아가지고. 야, 심각한데? 안 돼, 잠시만. 자, 실제로 이렇게 약간 기타 성질이 많이 있는 게 포물선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자, 타원이나 사물선은 그렇게 기타 성질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자, 지금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기타 성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고 나머지는 또 증명하세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자, 10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원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 자, 위에 꼭지점 a, a,0, b, 마이너스 a,0. 자, 문제가 그림도 그려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x축 방향의 꼭지점 2개. 자, 문제에서 a가 b보다 크다는 말이 있냐?
그 말은 안 적어줬네. 그림상으로는 여기가 더 크고 이쪽이 장축 방향으로 그려놨는데 문제에서 A가 더 크다라는 말은 굳이 하지 않았어요. 자, 어쨌든 P x1, y1에서 접선을 그어서 요렇게 접선이 가서 x축이랑 만난 점 Q라고 하고 그 다음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 자 여기 O 요렇게 만들어 둔 다음에 결국 내용은 어떤 거냐 OH와 OQ의 값이 항상 일정하냐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가 항상 일정하냐 그러니까 x1이 사라져주면 일정한 거고요. x1, y1이 사라지면 x1, y1이 사라지지 않으면 일정하지 못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일정한지 알아보자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점 A, B에서 접선 L과 만나는 두 점 CD라고 할 때 자, A, B에서의 접선이 그러니까는 A, B에서 접선을 만들자라고 하게 되면은 요렇게 X축의 수직으로 접선이 들어가게 되는 거지? 다 그리기 헷갈리 생겼네. 자, 그래서 여기 C, 여기 D. 자, 요렇게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 AC와 BD의 곱도 항상 일정한지. 자,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일단 1번에 얘기하는 내용이 뭐부터 구하라고 시키죠? Q점의 X좌표부터 구해보라고 하잖아요. 그죠? 거기가 키워드가 될 거라는 얘기겠죠. 맞지?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A제곱분의 X1X 플러스 B제곱분의 Y1Y 는 1이라고 만들어줄 때 사실은 뭐가 좀 같이 딸려오는 거냐 A제곱분의 X1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1제곱은 1이라고 하는 게 딸려오는 거지. 위에 점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 X절표 되려고 Y나 0을 갖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X는 X1분의 A제곱이 되고 자, 그래서 여기가 X1분의 A제곱으로 좌표를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자, H점은 X1, 0이겠고요. 그죠? 맞지? 그럼 그때 여기서 OH의 길이는 X1이라고 그대로 표현될 거고 맞지? 그 다음에 OQ의 길이는 X1분의 A제곱이라고 말이 될 거예요. 맞니? 표현됐나요? 그러면 문제가 원하는 대로 OH 곱하기 OQ를 해주면 X1 약분되고 A제곱을 왜 어디다 썼어? 수원 시간에 자꾸 수열하다 보니까 제곱을 뒷자리 쓰고 그러네. 자, 아무튼 자, 요렇게 되니까 X가 사라졌어 안 사라졌어? 사라졌잖아. A제곱만 남았잖아. 그러니까 이 타원의 장축의 길이 쪽 아니면은 여기서는 그냥 X축 방향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X축 위에 있는 두 꼭지점의 좌표만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두 길이의 곱은 그 A제곱으로 일정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요 두 길이 AC와 BD 그 길이를 갖다가 만드는 방법은 이 직선에다가 A-A를 대입해서 Y좌표 구하면 그걸로 길이를 만들 수 있겠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요 접선에다가 A를 갖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A제곱분의 AX1 플러스 B제곱분의 Y1 Y는 1 이렇게 되겠지? A 대입해서 맞지? 이때 Y좌표를 마저 구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 걔네 좀 짜증나는데 자, B제곱분의 Y는 1마 A제곱분의 AX1 그러면은 Y에 뭘 빼먹어서 Y1을 빼먹었구나. 자, 그럼 Y는 Y1분의 B에다가 1마 A제곱분의 AX1 자, 요 상태 아니
그러면은 이 y 좌표 값이 결국 뭐의 길이가 되냐? AC의 길이가 된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BD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X좌표에 부호만 반대로 마이너스 A가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럼 그때 나오게 되는 값은 Y1 분의 B 1뿔 A제곱, 뭔가 약분을 해야 되는데 약분을 안 했네. 요렇게 약분됐어야 되는데 약분을 안 했네. 아무튼 자, 요 자리에 부호만 뒤집혀서 요 BD의 길이가 될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도 AC와 BD의 곱을 보자라고 했으니까 AC와 BD의 곱을 하자면 y1 제곱분의 b 제곱에다가 여기는 합차가 돼가지고 1마 a 제곱분의 x1 제곱. 자, 요렇게 되겠지?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은 아까 마련해둔 요식에 의해서 1마 x1분의 1마 a 제곱분의 x1 제곱은 b 제곱분의 y1 제곱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요? 영서야, 지금까지 나와서 왜 굳이 자냐고. 아, 저 안 자고 싶다고요. 진짜 안 자려고 일어섰단 말이에요. 근데 또 자잖아요. 이것도 진짜 재능이 어떻게 이렇게 자냐? 자, 저거 뭐예요? B제곱 분의 네. y1, y. 아, 네. 그러니까 어디 갔어? 요 접선에다가 x좌표에 a래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그대로 생겼고 x좌표 a만 딱 들어간 거야. 이해되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약분되면 1이다. 그치? 그러니까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실제로 A값마저도 A값 B값마저도 관계가 없이 그냥 항상 1이 나오게 되는 계산이다 라는 상태예요. 이해되니? 오케이. 네? 예? 정신 차려. 왜지? AC 곱하기 BD는 X1, Y1 좌표에 관계없이 1이 나와서 일정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증명 시리즈를 좀 봤고요. 넘어가 볼게요. 뭐 시리국국 먹고 왔다고? 아까 시리국국 얘기는 없었잖아. 김치찌개하고 뭐 먹었다고? 묵국 먹었다고? 전 쓰레기예요. 어떻게 이 사이에 일어서도 자꾸 앉아서 드자고. 자, 벡터는 3교시에 이어서 예제를 좀 설명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일단 문제들 좀 풀면서 집중력을 좀 유지하는 상태를 만들어주고 3교시에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들 풀면서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합시다. 정인 뭐 질문 나온 거 아니면 여기 지금 설명 듣다가 좀 궁금한 거 그런 건 없고? 오케이. 영사는 지금 좀 질문 좀 하고 싶은 거 없니? 네. 네. 있어요. 있어요? 자, 어디? 여기 설명한 게 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지금 지정신이 아니었거든. 아하하. 자, 그러니까 이 접선의 방식을 네가 써봐. 점 하나가 주어져 있으니까 위에 점에서. x1, x 이거 자. 그러면 여기서 1번에서 시키고 있지. Q점 좌표, Q점 X좌표. 네. Y에 뭐 대입? 그냥 계산해봐. Y 응대입해서. 써봐. Y 응대입한 거. 이거야? 자, 나왔지?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를 물어보잖아. OH, OQ.
맞지? 네. 그러면은 써봐. OH 곱하기 OQ는 OH를 뭐라 그럴 거야? X1. 그렇지. 곱하기 OQ는 약분해서 정리하면 A제곱. X1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A제곱 일정하다. 여기까지 납득? 네. 그럼 이제 이 길이하고 요 길이를 하려면 이 길이를 하기 위해서 이 직선 X좌표 A를 대입해가지고 Y좌표까지 찾아주시고 여기다 이번에는 뭘 대입하라고? 요 자리에 A를 대입하라고. 네. 써봐. 이걸 Y등까지 정리해야 돼. 계산이 안 된다. 더 정리하지 말고 요렇게만 써놔 그냥. 네.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뭘 대입하면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여기 부호만 반대로 적히겠다. 네. 오케이. 그럼 그거를 마저 하나 써놔봐. 여기 부호만 플러스인 걸로 쓰라고. 얘랑 똑같이. x1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여기 부호만 x1에 마이너스 a가 아니지. x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x1은 x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은 여기 a 자리만 마이너스 a로 들어갈 거라서 부호만 여기가 반대로 뒤집어져서 똑같이 쓰이게 될 거다. X가 없는데 어떻게 X? 아, 그러니까 처음에 어느 시계, 요 접선 시계, 요 자리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a를 대입한다고. 네. 그러면은 나머지 다 똑같이 되는데 요 자리 부호만 반대로 계속 계산이 되게 될 거다 이거지. 그렇지. 네.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된 거냐면 요 점의 y좌표가 AD의 길이, AC의 길이는 AC. 마찬가지로 요게 여기 y좌표로 나오게 된 건데 그게 여기 BD의 길이는 BD. 자, 그러니까 문제가 원대로 AC 곱하기 BD를 해줘. 둘이 곱하면 되는 거야. 곱하라고. 그래서 둘이 곱하면 유지돼. 뭔가 제곱이 아닌데 제곱이 되는 것 같다. 아, 제곱이 되는 게 맞구나. 내가 저기서 계산 틀렸구나. 제곱이 되는 게 맞아. 그럼 이게 유지되는데요? 안 없어져요? 아, B제곱은 있는데 나머지가 없어져. 하면 곱하면 이거 제곱 1 마이너스 A 제곱분의 X1 제곱. 그렇지. Y1 제곱분의 B 4제곱. 그렇지. 자, 근데 얘가 뭐가 된다? 얘 뭐가 돼요? 자, 원래 요 타원 위의 점이니까 a제곱분의 x1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1제곱은 1이 성립하니까 네. 요거 넘긴 모양이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가 b제곱분의 y1 제곱이 된다. b제곱은 남아있기는 한데 결국 y1이 사라졌지. x1도 사라지고. 근데 상수니까. 그렇지. 상수니까 일정하다. 네. b제곱으로 일정하다. 시험에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증명하시오로 나올 것 같진 않고요. 증명 문제 안 해주셨는데. 이 길이 곱을 구하라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아. 그게 서술형이잖아 거의. 그러니까 x1, y1은 안 알려주고 구하라고 하면은 x1, y1을 모두 어떻게 구해?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은 a값, b값만 있으면 구할 수 있는 거죠. 2번은 a제곱으로 3번은 b제곱으로. 맞죠? 네. 또 질문하신 거? 앞에 아 진짜 내 정신이 아니야 정신. 아 정신 차려 이 양반아 저. 얘도 다 설명해줘? 저거 길이 같다 보면 증명은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길이 갔다가 그러니까 요 길이 갔다까지 나오면 얘기가 끝나. 네. 어. 그건 된다 했었는데. 그럼 말은 뭐가 돼? 그리고 어차피 얘는 얘랑 같으니까. 그걸 갖다 이제 증명하라고 하면 일일이 써줘야 되는 건데 사실 얘가 중요한 거는 얘가 마름모가 된다는 사실이야. 네. 딴 데서 써먹자라고 하는 거지. 얘 마름모니까 라는 걸로.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아, 나 쉬는 시간 때 무조건 써줘야겠다. 우와. 딱히 지금은 있네. 이 중간에 어떤 것 같은데? 아, 하나 있지? 얘는 내가 그때 했던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거는 직접 다시 해보고. 얘는 어떻게 했더라? 키에서 이렇게 응? 무슨 소리지? 삼각형 OAB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요? 어떻게 그러지? 잠깐 접선이자. 접선인데? 접선인데? 저 하나 지나가면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잖아. 그래서 여긴 얘가 0이잖아. 이쪽으로. 뭐냐면 16. x1 x1분의 16. 0을 9. y1분의 9. 이건데? 지금 얘네들 곱한 다음에 2분이라고 그러는데? 자, 잠깐 쉬는 시간 하고 빅터 쪽 예제 마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잠시만요. 피부가 이렇게 스카이 바퀴벌레 나왔어. 어? 그래서 내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 여기 쓱 들어가는 거야. 야, 그래 진짜 다 무시하고 막 치고 했는데 진짜 꼭 참고 달려나가서 교무실에서 식사를 하면서 했더니 갑자기 원장쌤이 나하고 아 이게 너무 웃긴 게 내가 너무 놀라고 데스크에 갔거든? 그 데스크에 이렇게 갔어. 내가 원장쌤 알아봤는데 데스크 갔다 이렇게 오는 게 보니까 원장쌤이 잡고 있는 거야. 그 바퀴벌레가 스카이에 있다가 문을 받고 나왔대 이랬지만 진짜 우연찮게 그 두 개의 문을 다 뚫고 나왔다는 거야 바퀴벌레가. 잡았나 봐. 그 바퀴벌레인지 모르겠어.
아 진짜 지금 집중이 안 돼. 지금 손이 막 다다다 떨려.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 바퀴벌레랑 같은 공간에 지금 몇 시간째 있었던 거야. 진짜 미치겠네. 책상에 막 얼굴 대고 잤는데 근데 바퀴벌레 존나 컸어. 밖에서 온 거 아니야? 몰라. 최지원 선생님도 뭐 바퀴벌레 사투리 쥐를 밟으라고 그러고. 근데 웃겨. 아나 기다리는 줄 알고 진짜. 디스카에서 풀 짚고 있어. 나 못했어. 아니 맛있어 이거? 또 있어? 이게 그때 그거야. 아 그래? 맛있던데? 이게 여기 있네. 유튜브가 먼저 있어. 아니 하나만 한 장씩 다음에 바로 이거네. 접수해 한 장씩. 그다음 맥주 아니야? 그냥 쌍선 타원선 쫙 나오고 그 다음 접선 나오고 그냥 여기가 맥주구나. 응? 어디 가요? 카드 들고. 편의점. 저 갈래요. 그래? 왜 가요 편의점? 해줄 거예요? 정인이 사줘야지. 왜요? 정인이 고생한다. 무슨 고생? 정인이 수업 듣고 있잖아. 너는 수업 안 듣고 있고. 공부하잖아요. 응? 공부하잖아요. 너 오답 많이 안 했잖아. 걔도 안 했잖아요. 정인이? 안 했어. 너도 안 하고 갔잖아. 나 질문을 몇 개 했는데 정인이 편의점이나 가자. 나도 갈래요. 그래? 그러면 정인이가 1 플러스 1 볼로. 가자. 정인이가 1 플러스 1 보면 너도 먹어.
불 끄고 잤어. 지금 어디 가서 안 들어? 어서 들어오세요. 영사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벌써 놓으셨어요? 이미 한참 전에 쳤어요. 내겐 감이 아니라 수면이 필요하다. 씨, 잠깐 살아났어. 응. 네. 영상 과자 안 먹지? 이게 뭐예요, 근데? 일간. 예강이 뭐지? 감자 과자지. 그건 고3이고. 이게 감자인가? 응. 오, 뭐야? 감자 이렇게 떠요? 신기하다. 이렇게 먹어야지. 가져가 그냥. 어? 네. 아, 잠을 자니까 삶이 역시 살아납니다. 와, 수면은 인생 최고의 선물이다. 밤에 자기 전에 딴짓 하지 말고 공부 끝나면 바로 자. 그날 공부 끝나면 바로 주무세요. 어제는 너무 피곤했는데다가 잠을 못 자가지고 오늘 영향이 온 거였어요. 자, 벡터 쪽에서 예제로 볼 만한 문제 몇 개만 보고 또 문제 푸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쪽 110번 무한 기출 문제입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4짜리 정삼각형을 기준으로 A, B, C 중점을 갖다가 연결을 해서 E, F 자 요렇게 만들어 놓고 자 2분의 1 벡터 AD 빼기 2 벡터 AF의 값은 크기. 자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생기냐? 벡터 AD의 2분의 1이면 다시 여기 중점 반을 찍고 요만큼이 벡터 2분의 AD의 2분의 1, 그치? 맞니? 자, 벡터 AF의 2배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결국에 그냥 벡터 AC입니다. 오케이? 맞지? 그럼 얘를 뺐다라고 하게 되면 뭘 기억해달라고 했냐면 종 빼기 C라는 걸 기억해달라고 했지. 종 빼기 C다. 종 빼기 C.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벡터에서 종 빼기 C 여러 번 얘기했다. 벡터 뺄셈은 종 빼기 C. 순서를 기억하라고. 종 빼기 C야. 아, 그러니까는 요 점이 종점이 될 거고 요 점이 C점이 될 거고 요렇게 벡터가 표현이 됩니다 라는 상황이에요.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점 이름 하나만 더 붙여주자면 A, B, C, D, F, G 라고 표현을 해주자면 자 벡터 C, G라고 하는 녀석으로 단순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다 이거지. 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됐나요? 그럼 벡터 CG의 크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쓰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편하겠다. 거의 여기다 쓸 수도 있어요? 왜 못 쓸까요?
웃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요. 쓸 줄 몰랐는데. 자, 이렇게 풀은 적이 몇 번 더 있고요. 개념 플러스 0 할 때부터.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는 4고 가운데 길이가 몇 도? 60도. 그치, 60도. 자, 그러니까 요 값은 루트에 1의 제곱, 4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1 곱하기 4에다가 코사인 60도 2분의 1 요대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어떻게 가는 방법도 있냐. 어차피 선분 CG의 길이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요렇게 하면은 수직 이 길이는 2 루트 3, 이 길이는 1 해서 여기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두 번째 방법은 항상 통하는 녀석은 아니기 때문에 안전한 걸로. 그치,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게 모양이 달라지거나 어떻게 됐거나 했을 때에도 좀 더 안정적으로 답을 낼 수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35쪽에 1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작년도와 기출이고요. 자, 이번에는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삼각형 ABC에서 자, ABC 자, 한 변의 길이가 3짜리 정삼각형이었고 B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하게 되면은 원래 길이가 3이었기 때문에 실제 길이가 2와 1이 됩니다. 비율뿐만이 아니라 실제 길이가 2와 1이다. 여기까지 문제 없나요? 자, 도형에 대한 해석은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 점에 돼 있고 변 AB 위에 다시 여기 어떤 P 자, P가 AB 위에 있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문제가 원하는 건 또 벡터의 크기인데 BF 플러스 벡터 AD 빼기 벡터 AB 자, 이 녀석의 최대 BF가 아니라 BP F는 점이 있지도 않은데 F 같은 소리. 자, 요렇게 나와 있다. 자,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여기 있는 요 뺄셈은 또 종 빼기 C로 이해를 하자면 오케이. 자, 지금 여기 A 시점이 통일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하나의 벡터로 줄여줄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종 빼기 C로 이해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D가 종점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고 B가 시점이 되어야 한다. 요런 얘기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이 녀석은 벡터 BP 더하기 벡터 BD의 크기 최대 자, 요렇게 나와 있는 상태죠. 네.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상황이 평행사 변형을 이용하는 게 아마 적당한 상황일 것이다. 왜냐하면 시점이 B로 지금 통일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점이 B로 통일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벡터 더하기 요 벡터 맞지? 요 두 벡터 합의 크기 최대를 얘기했으니까 얘를 갖다가 A, B를 여기로 평행이동을 시켜와가지고 벡터 BP를 이쪽으로 연결을 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문제가 목적한 이 벡터는 요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자, 그 크기가 최대가 되는 건 P가 여기서 A에 가까워질수록 여기 더 멀리 나가면 훨씬 길어지겠지. 맞아요? 그래서 최대가 되는 상황은 요때다. 이해돼요? 다시 편의점에까지 봤는데. 평행사변형. 네. 그래서 이 벡터 네. 문제가 원하는 벡터 BP 더하기 BD 벡터가 이렇게 표현됐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줄여서 벡터 X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얘가 지금 벡터 X 크기가 최대가 되길 바래. 가장 길어지길 바래. 네. 그러면 여기서 P를 올리고 내리고 했을 때 여기까지 왔을 때가 가장 길어지겠지. P가 A랑 겹칠 때. 그치? 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렇다면은 요 길이가 얼마가 되고
여기가 몇 도? 120. 그러니까 이번에는 특히나 더, 그러니까 110번을 하면서 코사인 법칙이 좀 더 일반적이야 라고 말했던 게 조금 더 잘 먹히는 상황인 거죠. 얘를 갖다가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얘기를 하려면 조금 더 복잡하거든요. 오케이. 네. 자,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바로 가는 게 편할 것이다. 자, 그래서 최대값은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3에다가 코사인 120도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서 요렇게 계산하면 문제가 원하는 요 벡터 크기의 최대값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할만하겠니? 그려가지고 오케이.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121번 봅시다. 이거 저 맞았어요. 아, 여기를 미리 풀었어? 학교에서 풀었어요. 아하. 학교에서 벡터 먼저 풀고 앞에 넘어가서 포물선부터 푼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문제 풀어주시고 숙제 내주고 할 때 벡터를 먼저 했어? 숙제는 안 내주셨고 벡터부터 먼저 연습 문제 풀어줬어요. 수업 시간. 자, 한 변의 길이 1인 정오각형이 원 O에 내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벡터 OA 더하기 벡터 OB 더하기 벡터 OC 플러스 벡터 OD 플러스 벡터 OE는 0벡터. 사실 요거 증명하는 게 꽤 복잡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요거 증명하는 게 조금 복잡한 내용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이미 이게 성립한다라는 걸 미리 좀 전제를 해줬어요. 오케이. 자, 증명까지는 아니고 간단하게 이해 정도까지만 하자라고 하면은 결국엔 요 벡터들이 크기가 이 5개 벡터가 모두 같을 거야, 그치? 네. 그러면서 그 과학 시간, 물리 시간에 배우는 힘의 평형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 오케이? 그러니까 각도 똑같이 맞춰가지고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기면 이 5점이 움직일까 못 움직일까? 안 움직이죠. 못 움직이죠. 그러니까 힘의 평형이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힘의 평형이 되었다는 얘기는 벡터가 크기가 0이 되어버렸다. 그럼 크기가 0인 벡터는 0벡터. 이해되시나요? 네. 그냥 간단하게 이해만 하자면 증명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오케이? 얘 같은 경우에는 그걸 증명하는 게 주 목적은 아니니까. 오케이? 네. 자, 그럼 문제가 원하는 내용은 벡터 AB 더하기 벡터 AC 더하기 벡터 AD 더하기 벡터 AE를 K 벡터 A5로 정리해라. K 벡터 A5를 옆에 썼어요. K 벡터 A5로 정리해라. 사실은 얘를 갖다가 쪼개는 방법은 얘는 시점을 갖다가 A로 맞춰놓고 있지만 여기 모두 시점을 5로 맞추는 게 실제로 계산상 훨씬 편한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이 K 벡터 A5도 마이너스 K 벡터 5A로 바꿔놓고 나머지도 5A와 나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이해되니? 그러면 얘를 갖다가 전부 시점을 5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뭘 하냐? 뺄셈 분해라는 걸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뺄셈 분해를 할 때도 계속 선생님이 말하는 종 빼기 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5B 마이너스 5A. 그치. 여기서 종점 B니까 벡터 5B 빼기 시점 A니까 벡터 5A 이런 순서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벡터 5C에 또 벡터 5A를 뺄 거고, 자, 점점점으로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벡터 5B 더하기 벡터 5C 더하기 벡터 5D 플러스 벡터 5E까지 되고 빼기 벡터 5A가 4개가 있을 거야. 오늘 이렇게 불 많이 붙여 먹어? 네. 쓰다 분지러 먹는 것도 아니고 떨어뜨려갖고. 자, 아무튼 그러면 얘가 요 식에 의해서 얘 하나만 딱 넘어오면 이거지. 네. 마이너스. 맞아.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벡터 5a가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니? 자, 그럼 이 등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k 벡터 5a가 마이너스 5 벡터 5a가 되면서 k는 몇이 되는 거야? 5. 그치, 5가 되는 거지. 자, 어떤 순서로 진행한 건지 이해되셨나요? 네. 오케이. 이게 꽤나 유명한 문제입니다.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문제예요. 자, 교과서에 수록된 거를 갖다가 학교에서 뭐를 바꾼 게 없네. 교과서 문제를 그냥 객관식으로만 바꿔서 그대로 출제를 했고요. 오케이. 자, 이 문제에서는 길이가 바뀐다고 해서 답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케이. 네. 한 면의 길이가 1짜리 정오각형이던 반지름의 길이가 1로 맞춘 원안을 내접하는 정오각형이던 아니면 길이를 2나 3으로 바꾸던 상관이 없습니다. 답이 똑같아요. 자, 그런 문제 유형이었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쪽 1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벡터가 아닌 세벡터 A, B, C와 실수 K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자, 목적보다 다음부터 먼저 내용 파악을 해보자. 자, 가조건에서 벡터 A와 벡터 B는 평행하고, 벡터 A와 벡터 C는 안 평행인데, 문제에서 0벡터가 아닌 세벡터라고 했으니까 안 0도 만족하고 있는 상태다. 오케이? 안정이 안 평행. A와 C는 그렇게 되시나요? 안정이 안 평행. 0벡터도 아니고 평행하지도 않다고. 아, 미안하다. 자, 분명히 수업중에 내가 이걸 안정이 안 평행이라고 설명을 했을 텐데, 아, 이제 알았다. 자, 그럼 여기 평행하다라고 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냐? 벡터 B를 갖다가 어떤 K 벡터, K가 문제에 쓰고 있지. K 벡터 A, 자, 요런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되니? 자, 그럼 그 상태에서 나 조건을 보면 5 벡터 A 플러스 K 벡터 K 곱하기 3 벡터 C 마이너스 벡터 A 플러스 2 벡터 B는 6 벡터 C.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 쓰자라는 얘기냐? 벡터의 상등을 쓰자라는 얘기다. 어떤 벡터의 상등이냐? 자, 서로 같은 벡터를 모두 골라라 같은 그런 벡터를 얘기하는 게, 같은 벡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리수 상등, 복수수 상등, 항등식 할 때랑 비슷한 느낌의 그 벡터의 상등을 얘기를 하는 거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벡터 A 앞의 개수와 벡터 C 앞의 개수가 좌변, 우변이 같아야 한다를 이용할 거다. 이해되니? 네. 그럼 그 과정에 벡터 B는 없애줘야 한다. 왜? 벡터 B는 A랑 평행하니까 따로 상등 조건에 써먹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등장한 벡터 B는 왜 내가 내 글씨를 못 알아보겠지? 뭐라고 써놓은 거지? 아, 여기 가로 마감이 없는데 내가 잘못해서 써버렸네. 가로 마감은 여기만 있는 건데. 자, 이 자리를 T 벡터 A로 바꿔서 계산을 한다. 아,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벡터 A 앞에 개수는 뭐가 들어가 있을 거냐면 5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K가 있을 거고 플러스 2T가 있을 거고 벡터 A. C 앞에 개수는 3K의 벡터 C만 있습니다. 이게 6 벡터 C다. 자, 그러면 A 앞에 개수 0. 그렇지. 얘는 0이고 얘는 2. 얘는 6이고 그래서 K가 2이고 그래서 그 K가 2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T는 얼마고? 3. 오케이. 2분의 3. 2분의 3이고요. 이렇게 됐나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요구했던 내용이 뭐냐면 K 곱하기 벡터 A의 크기 분의 벡터 B의 크기라고 되어 있는데 K 값은 2라고 나왔고 벡터 A의 크기 분의 벡터 B는 2분의 3
벡터 A이기 때문에 자, 요 녀석은 결국에 그냥 2분의 3으로 나오게 될 거다 이거죠. 이래니? 자,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답은 3이다. 이게 왜 4.7이에요? 그러니까 안녕의 안평행 조건을 가지고 이 벡터 B를 안녕의 안평행 조건을 쓸 줄 아느냐, 그리고 벡터 B를 벡터 A 하나로 줄였을 줄 아느냐,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아진 이유는 요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걔 안 떠올려 그게. 그치. 얘를 써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그러니까 평행이라고 하는 조건을 보고 벡터 B는 A로 포함시켜서 계산을 해야 하고,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이렇게 사고가 들어갈 수 있느냐. 오케이. 그러니까 좌변 우변 항등식처럼 푸는 거는 아마 대부분 할 수 있을 텐데 그 전 단계에 해당하는, 이해되시나요? 벡터 B를 좀 줄여서 두 개의 벡터 A와 C만 남겨서 해결해 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걸로 보인다. 자, 넘어가서 42쪽에 13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4점 A, B, C, D가 있었는데, OABC가 있었는데, 벡터 OA를 벡터 A로 줄여 쓰기로 합니다. 벡터 OB를 벡터 B로 줄여 쓰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벡터 OC는 벡터 A와 벡터 B를 이용을 해서 요렇게 표현되어 있었다. 여기서 A, B, C 한직선. 자, 꼭 5를 시점으로 맞춰야 되는 건 아니지만 5를 시점으로 맞추게 문제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던 그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렇게 문제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은 벡터 OC는 K 벡터 OA 빼기 1마 K 벡터 OB, 자, 이런 식으로 식을 짜주는데 여기서 내 맘대로 막 OC, OA, OB로 넣기는 했지만 언제든지 위치 바꿔줘도 된다고요. 쌤이 저 비슷한 거 제일 이상한 거 왼쪽에 넣으라 하셨는데. 그치, 제일 거지같이 생긴 거를 왼쪽에다 넣으라고. 그리고 제일 계산하기 쉬운 걸 오른쪽에 넣으라 하셨어요. 이제 제일 예쁜 걸 여자 넣으라고. 빼기 아니라 더하기. 아무튼 이해되시나요? 근데 왜 1-K예요? 그니까 결국에는 원래 시작은 A, B는 K배 벡터 AC 같은 데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A, B, C 위치가 다 바뀌어도 된다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걸 갖다 시점을 5로 뺄셈 분해를 해가지고 정리하면 이런 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네. 오케이. 자, 그때 여기랑 여기랑 합이 1이 되는 게 특징이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공식을 세 가지를 가르쳐 줬었어. 지금 이 상태, 그 다음에 알파 벡터 A 플러스 베타 벡터 B 형태. 거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다를 만족하는 거. 자,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요렇게 식을 잡는 게 보통은 제일 빠를 것이다. 여기부터 출발하면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요렇게 출발할 경우에 제일 거지 같은 애를 왼쪽으로 보내는 걸 미리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식을 기억해 주는 게 좋다. 제일 활용도가 높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여기서 일단 OC가 좌변으로 오는 게 지금 맞는 거지, 그지? 제일 편한 상태인 거지. 자, 그리고 OA와 OB는 딱히 누가 더 예쁘다고 할 만한 게 없이 둘 다 그냥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지? 자, 그래서 M 벡터 A 마이너스 3 벡터 B는 K 벡터 A 플러스 1마 K 벡터 B. 자, 요렇게 계산을 해서 그러면은 1마 K가 얼마인 거야? 마3. 그렇지. 자, 그렇다면 K가 얼마냐? 4. 8개 다시 보면 그 M이 K라서 4네. 문제가 원하는 게 M 값이었겠고. 맞지? 예. 오케이. 자, 그러니까 세 점이 한직선 위에 있을 조건만 쓸 줄 알면은 무리 없이 풀 수 있었을 겁니다. 그죠? 네. 오케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네. 해줄 만한 거 다 해줬네. 이거는 하나 더 해줘야 되나? 43쪽. 137번. 이제 교과서에서 본 것 같은데? 교과서 문제죠. 벡터의 실수배 생각 넓히라고 적어놨잖아요. 교과서 문제야. 안 해줘도 크게 상관없을까요? 혹시 모르는. 학교에서 해줬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예제로 풀어주는 건 요 정도까지 하고 또 문제들 풀면서 모르겠다 싶은 거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일단 요거 끝까지가 오늘 숙제입니다. 요거 끝까지가 오늘 숙제고 다음 시간에는 본인 교과서들을 챙겨 오시는데 출력해주는 걸 원하는 사람은 미리 카톡 주시고요. 개인톡 주시고요. 오케이. 선생님이 교과서 하나 새로 뽑아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미리 개인톡 주세요. 네. 말로만 하면 선생님이 또 까먹으니까 개인톡을 남겨주세요. 그래야 선생님이 안 까먹고 톡 확인을 하면서 얘 정인이 보내달라고 했네. 정인이 별말 없었네. 영서 보내달라고 했네. 영서 별말 없었네. 이러면서 확인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직전 대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정인이 그 수요일날 5시 하기로 했잖아요. 맞지? 한대 애들이랑 좀 같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날 한대 수원이 똑같이 첫날이야. 그러니까 무학도 한대도 둘 다 똑같이 목요일날 시험 시작을 하는데 무학은 기아가 첫날이고 한대는 수원이 첫날이야. 그래서 둘 다 선생님이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이 섞여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영서는 그날 화학 보충 확실한가요? 그 확실하긴 한데 만약에 다른 학교랑 겹치면은 어차피 무학에서 화학 듣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아마 요일을 그냥 바꿀 수는 있을걸요? 만약에 요일을 바꿀 수 있으면 네? 요일을 바꿀 수 있으면 그러니까 화학도 기하도 무조건 둘 다 전달하는 게 더 좋은데 만약에 기하를 수요일날 올 수 있으면 기하를 수요일날 나와주는 게 좋겠거든요. 근데 상황은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내가 하는 수업이니까. 그리고 다른 요일로 바꿔서 한다고 해도 한대 애들이랑 안 섞여서 하긴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영서만 단독으로 봐주는 시간을 만들긴 힘들 것 같아요. 이제 한대도 첫날이 수원이다 보니까 그 앞에 내가 틈나는 대로 다 걔네들을 좀 봐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수원인데 길게 못하니까 첫날이가 학교를 갔다 끝나고 와야 되잖아요. 일찍 못 오잖아. 그쵸. 그것 때문에 게다가 한 대는 또 물리랑 같이 봐요. 물리 직접 갔다 오는 애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전날들 선생님이 걔네들 좀 봐주게 해야 되다 보니까 하면은 좀 같이 섞여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잔인하게도 하지. 직전에서 뭐 한다고 오답복습 교과서 덜 끝난 거. 그러니까는 다음 주에 왔을 때 이 교재 완성하고 오답번호 선생님한테 보내주고 교재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교과서를 풀게 될 건데 그럼 다음 주 토요일 날 교과서를 끝까지 풀지는 못할 것이다 아마 maybe. 그러니까는 이제 직전날 와서 그 교과서 남은 부분 마저 풀고 그 다음에 오답번호 제출했던 거. 이렇게 테스트도 하나쯤은 준비를 해두기는 할 텐데 그거는 그냥 선택의 영역으로 저 풀고 갈래요? 그러면 풀고 가고 가져가려고는 가져가고 아니 저는 못 본 척 할래요? 그럼 못 본 척 하기로 하고 오케이. 직전 대비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차피 선생님이 수원 직전이든 기하 직전이든 직전 때 칠판서 거의 안 나오거든요. 대부분 다 이렇게 오답 복습하고 교과서 복습 위주로 시키기 때문에 섞여 있다고 크게 그러니까 친한 애가 없다 말고는 특히 불편한 점은 없을 거예요. 혹시 한 대에 친한 친구 있나요? 누구누구 11명인데 다 불러주기가 아닙니다. 희은이는 병육생반이에요. 없는 것 같아요. 좀 외롭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친한 친구 11명이 다 와요. 11명이 다 와요. 11명 중에 좀 분산돼가지고 그냥 그날 학교 빠지고 저 일찍 올래야 하는 애 몇 명 있고 그 다음에 물리를 먼저 하고 뒤에 한 7시쯤 오래 좀 따로 있고 그러니까 7시에서 한 8시 요 사이가 좀 제일 박 터지는 시간일 거고요. 인원이 제일 많은 시간일 거고 어쨌든 정의는 일단 일찍 와서 최대한 일찍 와서 빨리 끝내고 빨리 보내주고 화학하러 가라고 집어는 화학 공부하든 스카우트 공부하든 하라고 이렇게 좀 일찍 끝내줄 계획이니까 이 앞쪽 시간에 아마 그쪽이 그래도 인원이 조금 더 적긴 할 거야. 뒤쪽 시간 뭐 7시 이후보다는. 자, 영서는 시간 괜찮아요? 수요일날 올 수 있어요? 만약에 화학에 거기도 화학을 하니 딴 쪽에서 화학 거치는 학교가 많으면은 오히려 저한테 안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는 차라리 화요일은 그때 집중을 하고
수요일 날 기하를 하는 방법을 택하긴 할 건데 되는지 안 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일단 남겨놓긴 자, 했는데. 일단은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시간 날짜 확정을 좀 최대한 빨리 알아봐 주면 좋겠거든요. 네. 이렇게 알아봐주는 대로 알려주시고요. 확정되는 대로. 네. 네. 자, 문제 부지런히 풉시다. 정희 요거 오늘 끝내야지, 그지? 네. 그럼 지금부터 쭉